다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학자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를 했는지를 얘기를 했고, 1956년에 그 다트머스 컨퍼런스라는 데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미래의 인공지능을 연구해보자. 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연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AI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키워드를 설명할 건데, 도대체 머신러닝은 뭐고 AI는 뭐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뭐 이렇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 슬라이드 보면은 이거는 그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머신러닝 이미지를 조금 네가 생성해줘 하니까 이렇게 생성해 주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용했습니다. 다음. 자, 요 슬라이드는 밑에서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실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샀다. 이건 사실이에요. A라는 사람이 뭐 어디에서 뭘 샀다. B라는 사람은 그 같은 그 맥도날드에서 뭐 잘 안 보일 수 모르는데 베이컨 토마토 딜럭스를 샀다.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팩트 체크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거 팩트예요. 사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는 어떤 날, 데이트, 무엇을 어떤 버거를, 그리고 어떤 드링크, 콜라를, 그 다음에 사이드는 프렌치 프라이즈를 얼마에 샀냐라는 이제 마치 우리 엑셀 파일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를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와 데이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데이터는 좀 더 스트럭처도 되어 있는 거죠. 구조가 되어 있고 잘 형식화 되어 있어요. 비슷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이고요. 뉴스 기사는 거의 사실에 대한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가 information, 자, 정보입니다. 정보는 데이터의 의미를 더한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올라가는 거죠. 데이터는 그냥 그 엑셀 파일처럼 어떤 사실을 기입하는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은 무슨 달에 제일 많이 뭐를 먹었어, 무슨 달에 뭘 제일 많이 샀어,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좀 더 값진 건 데이터보다 좀 더 값진 거는 정보가 되고요. 그 정보에다가 가치를 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쓰이냐면 영어로 A와 B는 3월 달에 맥도날드를 다른 달보다 더 많이 방문했어요 라는 말까지 추출해내는 거. 요즘 GPT가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지식을 전달하는 거. 단순 정보에서 더 끄집어내는 거죠. 다른 달을 다 비교해봤더니 3월 달에 제일 많이 방문했어. 자, 그러면 최근까지는 이런 지식까지도 충분했던 게, 이런 지식을 갖고 우리 무슨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고객한테 우리 3월 달에 행사를 하니까 또 오세요 이렇게 쿠폰 같은 걸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제일 많이 초기에 발달했던 분야는 마케팅 쪽이에요. 왜냐면 그게 판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지식의 추론의 기능까지 들어간 것을 뭐라고 한다? 지능이다. 지능이 가장 최고급 레벨이죠. 사실에서 시작해서 지식, 지능, 추론. 자, 그건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3월 달에 저 사람은 A하고 B는 제일 많이 방문을 하니까 3월 달을 더 강조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 다음에 DC를 해줄 테니까 더 많이 와, 친구를 데려와, 이런 거를 하면 마음 확보하죠. 3월 달에 원래 많이 가는데 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능이다.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할 때 그 인텔리전스라는 건 굉장히 고급 레벨의 사실이죠. 사실의 고급 레벨의 지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내면은, 자, 지능 다음에 이
뭐 AI든 아니면 좀 더 고급된 AI가 추구해야 될뭐 컨텐츠, 지능 다음에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러울까 여러분한테. 여기 우리 뒤에 도움이 되는 분이 뭐 쿠키야? 쿠키를 좀 갖고 왔는데 퀴즈를 잘 대답하는 사람한테 쿠키를 준답니다. 자, 지능 다음 되게 한 번에 맞추냐. 다 박수 한번 주시다. 어떻게 지혜라고 바로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지능보다 한참 더 위인.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지능을 포함한다기보다도 굉장히 유연한 지능이죠. 상당히 뭐 어떻게 고정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대답할 수 있고 하는 거. 뭐 영어로 뭐 위즈덤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말의 어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지자에다가 지혜로울 해자 이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이제 우리 인간도 상당히 해보고 싶은 덕목이긴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쉽진 않지만. 그래서 미래의 AI라면 지혜를까지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마 미래의 AI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감정까지 구현할 수 있는 AI는 굉장히 좀 미래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물론 지능하고 다른 기능이지만 지능의 위보다는 지능과 옆에 나란히 그 상생할 수 있는 덕목인데 그 감정까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로봇이 미래에 가능할 것이냐, 그것도 한 이슈가 되겠죠. 아무튼 제가 이런 자료가 많이 물어봤는데 첫 번에 지혜라고 대답한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좀 스마트합니다. 좀 잘한 것 보니까 오늘 아주 뿌듯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영어로 쓴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예제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최선의 행동을 컴퓨터가 하도록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되게 익숙한 건데, 예제와 과거의 경험. 자, 예제 앤드 과거의 경험을 여러분이 데이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와 데이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하고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0까지를 구하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짜면요, 걔는 그냥 1에서 100까지만 해. 근데 이제 그거는 머신러닝이 아니에요. 기계학습이 아니에요. 기계학습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답을 냈는데 데이터가 조금 바뀌어? 그럼 얘는 다른 답을 냅니다. 그 데이터에 맞춰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긴 짰는데 그 안에 어떠한, 이거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하고 한국말로 매개 변수라고 해요. 그 안에 어떤 매개 변수가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새롭게 변화를 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기계학습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조금씩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 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학습은 통계적인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샘플로부터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통계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컴퓨터공학은 당연히 이제 알고리즘을 그 안에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공학에서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부분으로서 머신러닝을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럼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건 많은 자료에서 있지 않아서 제가 특별히 쓴 건데요. 수학의 역할은 머신러닝을 할 때 추상화 및 연역적 사고를 제공한다. 그리고 라이브한 수학 명제를 보셨는데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음 페이지 하면 좀 뚜렷하니까 넘어갈까요? 자, 제가 좀 전에 이제 추상화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추상화를 한다는 게 여기 보면은 수학은요 추상화의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상화요. 자, 그럼 추상화가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예제로 숫자 1 이렇게 써져 있네요. 여러분 숫자 1을 뭐 하나니까 많이 이해를 하지만
숫자 1을 누구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숫자 1. 숫자 1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1은 하나 아니에요? 이러는 순간 하나라고 하는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숫자 1의 예제는 예제이죠. 예. 이거 하나 다 예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숫자 1을 말하는 순간 다 그건 예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숫자 1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 1은 하나라는 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포괄한 게 숫자 1입니다. 더 쉬운 예로 제가 산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산. 높이가 있고 나무도 그래도 역시 부족하죠, 그죠? 근데 한라산이요 하는 순간 한라산 하나 예고 백두산이요, 백두산 하나 예잖아요. 근데 산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산처럼 생긴 걸 산이라고 이해하죠. 나무가 없어도 산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없어도. 그러니까 산을 어떤 구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는 순간 산의 개념이 추상화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인간은 추상성을 굉장히 잘해요. 사랑을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할걸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사랑이 정의가 뭐지 했더니 정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사랑의 정의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정의하는 순간 그 나머지 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100만 가지 이상의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다 다르거든요, 정의가. 그래서 그런 거 추상화인데 수학이 추상화의 대명사입니다. 숫자 1이라는 컨셉이 있고 숫자 2라는 컨셉이 있고 숫자 2는 1 더하기 1로서 숫자 2도 있을 수 있지만 옛날 수학자들은요 숫자 1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1 다음에 나오는 수를 2로 이해했어요. 석세서라고 해서 next 1의 next가 2다. 1 연산으로서 이해한 게 아니라 1 다음은 2야. 그러니까 1 다음에 나오는 걸 2라고 하고 2 다음에 나오는 걸 그냥 3이라고 정의해버리면 그거는 석세서의 의미, 그러니까 다음 계승자의 의미로서의 숫자이고요. 연산으로서의 숫자는 또 다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추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떠나서 패턴의 학문이다. 수학은 그게 잘 여러분들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수학은 패턴의 학문이다. 그 말의 진위는 뭘까요? 수학은 패턴의 학문이다. 다른 친구 또 한번 얘기하면 우리 그 조교 언니가 누나가 이거를 쿠키를 준답니다. 자, 수학은 패턴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제 주장에서 무슨 말이지? 패턴이라는 게 그거를 누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패턴의 학문이다. 수학은 패턴. 여기 써있기는 하는데 제 키워드 썼네요. 황금 비율 들어봤어요? 네. 골든 레이시, 황금 비 뭐 이러죠. 그게 정확하게 2분의 뭐죠? 1 더하기 루트 5인가 뭐 이래갖고 1.6 정도 돼요. 1대 1.6이야 비율이 1대 1.6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거든 안전된 비율은 하나가 있으면은 그것의 1.6배 한 것이 비율이 안정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 구조가 황금 비율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그만큼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적당한 구체적인 패턴. 그런 게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 예전에는 머신러닝을요 패턴 레커그니션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패턴 인식. 그게 머신러닝의 예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만큼 어떤 패턴의 규칙과 불규칙성을 찾는 거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수학과 머신러닝이 동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머신러닝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되고 머신러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가 1990년도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어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도 일종의 머신러닝과 유사한 분야인데 얘가 쓰이는 그 분야는 통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사이언스 쪽, 특히 DB에 관련된 얘기고 컴퓨터 공학, 패턴 인식 알고리즘. 그러니까 수학은 이산수학, 대수학, 미적분학, 기하.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고등학교 시기에 나오는 거네요. 미적, 기하 베타 뭐 이런 거. 예.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마이닝 컨셉이 있는데 이거를 총괄한 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저기 잠깐 써져 있긴 한데 explains 패턴을 설명한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 마이닝이라는 거는 이제 채굴한다는 뜻이에요. 광산에서. 그래서
그래서 데이터를 채굴한다는 게 특별히 이제 explains 설명한다, 패턴을 설명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edicts with model,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머신러닝은 예측이 강해요. 예측에 대한. 그래서 요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이 중첩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어떤 패턴을 잘 설명하면 예측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복된 게 많고, 통계 쪽에서는 머신러닝을 그냥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쪽에서는. 자, 굳이 구별하면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머신러닝을 포함하는 것이 AI입니다. 그래서 AI는 행동과 리즌, 추론까지를 관심을 갖는 게 AI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머신러닝과 그다음에 AI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지식이 쌓이면은 뭐 본질적인 내용도 같을 수 있지만 AI는 더 큰 개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맨 마지막 단계인데요. AI보다 더 큰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cognitive science, 그다음에 한국말로 cognitive가 인지하다는 뜻이거든요. 인지과학입니다. 인식론, 인지. 그래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공물 간의 정보 처리에 관심이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네요. scientific study of 그 마음과 그 다음에 마음의 작동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런 거. 그래서 왜 철학자들이나 옛날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관심을 가졌냐면 인지과학이기 때문에, 인식론이기 때문에, 생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생각이잖아요. 두뇌에 대한 얘기니까, 생각에 대한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AI, 머신러닝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키워드 중에서 오늘 머신러닝 배웠다. 근데 그거는 AI의 한 분야다. 그럼 AI보다 큰 분야가 뭐냐 물어보면은 그건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고 배웠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은 뭐 어디 가서 기본은 알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겠죠.